컨퍼런스 발표를 맡은 진단검사학과 김묵별입니다. 오늘 주제는 혈액배양 검사이며 혈액배양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것에 주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병원에 도입되어서 평가를 잘 마치고 오늘부터 사용 예정인 자동 혈액배양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과정에 대한 내용은 검사실 국제 표준인 CLSI M47 2022년 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검사 자체에 대한 설명이 주라서 임상적인 내용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류 감염증은 여러 감염 질환 중에 가장 심각한 상황 중에 하나로 무균이 여할 혈액 내에 세균이 존재한다는 뜻으로 박테리미아 혈액 내 세균이 감염을 일으켜서 각종 증상과 쇼크,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을 sepsis, 폐혈증으로 부릅니다. 혈액배양 검사는 균혈증, 폐혈증, 판막염 등의 감염에는 진단의 필수적인 검사가 되겠고 바이러스, 진균 감염도 검사 장비나 키트에 따라서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연구에서는 매년 20만 예의 균혈증, 진균혈증이 발생하고 사망률은 20에서 5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혈류 감염의 원인균을 신속하게 검출, 동정하고 항생제 내성 검사 결과까지 정확하게 보고드리는 것이 검사실의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혈액배양 검사의 전, 중, 후 과정 중에 참고하실 만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의 적응증은 잘 아시다시피 호중구 감소가 동반된 발열, 불명열, 카테터 관련 감염, 심내막염 등이 되겠으며 항생제 투여 전 2병의 혈액배양 시행, 심내막염 의심 시에는 3병까지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혈액배양 검체 채취 시간 간격은 30분이나 1시간 간격을 두고 시행하는 관행도 있었으나 동시에 2병씩 혹은 하루 간격을 두고 채취해도 미생물 분리에는 양성률에는 차이가 없으며 실질적으로는 동시에 검체를 채취하여서 시간 간격을 두고 체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동시에 검사를 채취하게 되며 시간 간격을 두고 체열하는 것은 지속적인 균혈증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성인과의 주요 차이점은 체열하는 양이 되겠으며 소아는 체내 혈액량이 낮고 체열이 어려우며 균혈증이 있으면 세균 수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체열량은 성인에 비해 작아야 하며 체중의 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성인은 10ml, 소아는 2ml 바틀당 체열이 권장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중당 1%는 신생아가 3kg로 태어나더라도 30ml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혈액 검사까지 생각하여도 혈액배양 바틀당 2ml 체열은 무리가 없는 수준이지만 에이지 베이스로 따졌을 때는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1ml로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중이 10kg 혹은 4세 이상일 경우에는 바틀당 5ml가량, 36kg를 넘겼을 경우에는 성인과 같이 바틀당 10ml까지 체열할 수 있겠습니다. 소아는 소아 혈액 배양병을 따로 쓰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 병원에도 이번에 소아 혈액 배양병을 따로 구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절대 무산소성 세균에 의한 균혈증은 드물므로 호기성 혈액 배양병만 쓰면 되겠습니다. 혈액 배양 횟수는 2에서 3세트로 권장이 되는데 한 병만 시행할 경우에는 60%, 2병까지 실시할 경우에는 80에서 90%까지 검출률이 확보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세트를 오더를 내게 됩니다. 권장 체열량은 호기, 혐기 세트당 20ml, 우리 병원처럼 호기 바틀만 사용할 경우에는 호기 바틀에 10ml를 담으면 되겠습니다. 피부 소독은 70% 알코올과 클로로헥시딘, 글루코네이트가 함유된 소독제를 2차 소독제로 도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우리 병원에는 기존에 알코올성과 포비돈으로 소독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포비돈은 피부에 코팅되며 소독 효과를 나타내는데 2분가량 소요되고 보통 그 전에 체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 11월경에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소독제를 권장되는 알코올과 클로로헥시딘 글루코네이트를 코튼볼로 2번에 걸쳐 소독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포비돈과 다르게 클로로헥시딘 글루코네이트는 30초 만에 소독 효과를 보므로 체열 준비 과정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검체는 실온 상태에서 검사실로 운송 보관하여 24시간 이내로 배양 장비에 들어가야 정확한 결과를 볼 수 있으며 검체량은 바틀의 기준 선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체열량을 체크하여서 장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 혈액 배양기 들어와도 24시간 이내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당직 때에도 그걸 넘지 않도록 휴일이나 당직 때에도 하루에 한 번씩은 혈액 배양기에 놓도록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배양은 우리 병원에서의 기존에 하던 수기법으로는 7일 배양, 자동 혈액 배양 시스템에서는 5일 배양해서 지켜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기존에는 자동 장비를 쓰지 않는 수기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4일만 배양하고 잘하지 않으면 폐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더 적합한 환경에서 기계로 예민하게 체크하는 장비로 5일간 배양을 하도록 바꾸기 때문에 배양 양성률이 소폭이라도 오를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 배양 양성을 감지하면 바로 임상에 연락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은 양성 여부만 말씀드리고 그람 염색 보고는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배양 양성 바트를 염색까지 시행하여 그람 염색과 콕사이인지 스텝턴지 결과를 연락드리도록 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양성균의 경우에는 동정과 항균제 감수성 검사를 둘 다 시행하게 되며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는 항균제 결정은 미생물 관련 가장 큰 업체 중에 하나인 비오메리사 우리 쓰는 장비에서 그 회사에서 정해진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보고되며 최신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환자에서 여러 번 배양이 양성일 경우 5일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반복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배지에서의 침략 형태 변화와 관련 없이 우리 검사실에서는 양성 배양병의 모든 침략균에 대해서 해당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양성 혈액 배양병을 평판 배지에 다시 키워서 이제 자란 침략을 이용해서 동정과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는데 친속 동정 검사의 경우 PCR이나 레이저를 이용한 이온화 장비 등으로 1시간 안에 검사를 얻을 수도 있지만 해당 장비들은 고가이고 주로 대학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 배양 검사는 미생물 검사실 항목 중에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검사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염률 감시로 혈류 감염 관련균이 아니라 피부 상재균이 딸려 들어간 경우를 관리하기 위해서 오염률 감시를 시행합니다. 다음에 균들이 동정이 되면 이건 혈류 감염이 아닌 피부 상재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해당 오염률을 매달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달 체크하는 혈액배양 양성 환자 오염률 장부이며 매달 의뢰 건수당 양성률과 또 오염률을 확인을 합니다. 오염률의 경우 이제 3% 이내가 허용 범위로 잡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0.3%로 매우 낮아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몇 번 이게 허위가 아니냐 체크를 반복해서 했는데 일단 통계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학 등에서는 이제 수련되지 않은 인턴 선생님 등이 체열을 하나 우리 검사실의 경우 담당 병리사 선생님들이 수년간 체열을 하기 때문에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부 소독 프로토콜의 경우에도 작년 교육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사 국시 술기에 준하여서 교육을 하였는데 체열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라 그런지 이해가 빠르고 자체 예시 동영상 제작에도 두 번째 촬영 만에 완벽하게 시행해서 깜짝 놀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에 보시면은 오염률 외에 혈액 배양 양성률의 경우도 2.6%로 권장의 5에서 10% 정도로 잡히는데요. 낮은 편인데 중증 환자가 적은 편인 지역 병원임을 생각해도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혈액 배양기 도입으로 좀 더 양성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임계 위험 결과 보고 크리티컬한 결과의 경우 임상에 바로 연락하는 것이 우수 검사실 인증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미생물 검사실은 혈액 배양 검사 결과 양성이 이에 해당되며 양성 결과는 확인되는 대로 전화로 임상에 연락을 드리고 그동안은 전화로만 연락을 드리고 전산으로는 보고 드리지 않았으나 이제 EMR 결과 보고 창에도 중간 보고 양성 결과를 띄워 드릴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 상의 특별 고려 사항으로는 감염성 신대망염의 경우에는 새쌍을 시행할 것, 그리고 혈액 배양 검사 시에 무산소성 배양도 같이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병원 혈액 배양 검사 현황과
자동 혈액 배양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원 혈액 배양 검사 건수는 이제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2022년에 검사 건수는 1937건으로 2,000건이 안 되었지만 2023년에 들어서 혈액 배양 검사 건수가 62% 증가를 하였고요. 2024년에 들어서는 거기서 더 늘어서 상반기에만 1,850건, 2023년도 상반기 대비 31%가 증가해서 2년이 안 되는 사이에 2배 가까이 검사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에 10건 내외 검체가 접수된다는 말이고, 작년에 도입한 동정 항생제 감수성 검사 장비가 10개들이 카드 6개, 즉 60개 검사를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당 최소 10시간에서 한 24시간까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혈액 검체 외에도 다른 검체들도 검사 건수가 늘어서 검사가 밀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검사 건수가 늘 거는 예상했는데 한 20-30% 늘 거라고 생각했지 이게 2배가 될 거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장비 업체와 장비 좀 더 대형화된 장비라든지 교체를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학 병원이 아무래도 진료가 축소돼서 우리 쪽에 몰린 거라서 장비 업체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일단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지속적으로 좀 더 큰 장비로 교체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혈액 배양 검사가 임상에서 그만큼 필요한 검사라고 느끼셨던 것으로 생각되고 2023년도에 노후된 장비에서 이제 대학병원급 장비로 바꾼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방식이나 기기 자체는 똑같고요. 이제 들어가는 검체 양만 대학병원에 비해서 조금 작은 걸로 들였었는데요. 검사 건수가 늘어난 만큼 검사실에서도 중요성을 느끼고 작년에 검사실 교육을 통해서 무균 체열을 강조를 하고 과정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술기에 대해서도 무균 체열 과정 그리고 장갑 무균 착용에 대한 동영상도 제작을 하여서 신규 선생님들도 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우수 검사실 인증 항목에 따라서 배양병 체열량도 이제 10ml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넣는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여서 장부 기록을 하고 있고 혈액 배양 양성 결과를 전화로 보고한 것 또한 따로 기록을 하고 매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자동 혈액 배양기 도입을 고려하게 된 연유에는 혈액 배양 검사는 높은 민감도 그리고 신속한 판단이 중요한 검사인데 기존의 유관 판독법은 검사자의 주관적인 판단 이게 양성인지 아닌지 눈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긴 검체 확인 주기 오전 오후 이렇게 2번만 확인을 일단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 음성률이 높고 양성 검체 판정의 신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리고 악기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검사실에서는 자동화된 혈액 배양 장비를 사용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행 이제 오늘부터니까 이제 이전에 유관 판독법 검사실 사진입니다. 온장고에 그냥 환자 확인하는 바코드도 맨눈으로 보고 양성 여부도 맨눈으로 확인해서 날짜별로 박스에 담았다가 자랐나 안 자랐나 꺼내서 확인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양성병도 이제 오른쪽 바틀처럼 명확한 양성이 아닌 경우도 있어서 검사자가 양성 바틀을 놓치거나 양성 판단이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새로 도입하는 혈액 배양 자동화 기기는 혈액 배양 균이 자람에 따라서 발생하는 CO2 가스에 의해서 변화되는 pH가 이제 바닥에 있는 막의 색깔이 변화되는 것을 감지하여서 양성 여부를 10분마다 체크를 해줍니다. 하여 높은 민감 특이도를 가지고 주관이 배제된 정확한 결과, 신속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적은 양의 혈액에도 신뢰도가 높고 검사자도 매일 온장고 내 혈액 배양 바틀 박스를 관리하고 매 병을 눈으로 들어서 확인할 필요 없이 장비에 양성 뜬 것만 꺼내가지고 모니터에 표시가 돼서요. 그 해당 슬롯을 딱 꺼내서 계대 배양을 바로 실시하면 되기 때문에 인력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 품이 좀 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잘하지 않은 것은 2일째, 5일째 자동으로 EMR에 음성이다 결과가 넘어가서 중간 보고가 됩니다. No growth in today라고 보고가 될 겁니다. 현재 미생물 검사실 공항 5층에 설치 완료되었고 11일 어제 오후 기준으로 10개 이하의 기존 수기법 바틀을 다 소모하는 대로 아마 오늘부터 신규 바틀로 자동 혈액 배양기를 사용해서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턴 선생님들께 바틀이 비싸니 관리에 주의해 달라. 병의 바코드가 이게 환자 바코드도 잘 보여야 되고 병 바코드도 여기서 관리를 따로 병 바코드로 관리를 되기 때문에 손상되거나 가려지지 않도록 공지를 수차례 해야 되지만 우리 병원의 경우 혈액 배양 체열이 전량 진검 변리사 선생님을 통해서 수행되므로 이미 교육을 한 바 있어서 바틀 로스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뭐 대단한 첨단의 장비를 들여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 병원과 검사실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변화가 있었기에 이번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발표관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제일, 행복 제일, 건강 제일, 진주 제1병원.